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하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번에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그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대부분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타입인데 오늘은 왠지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데요. 양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여행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외여행 다녀온 경험이 있나요? 많이 다녀오셨다면 어느 나라를 가보셨나요? 인터넷에 보면 내가 가본 나라 색칠하기 이런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이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제가 다녀온 나라들 업데이트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저는 이곳이 가장 색칠하기가 쉽더라고요.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가본 나라 색칠하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사이트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내가 가본 나라를 체크하면 그 그림대로 색깔이 칠해지는 거예요. 지도에.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 제가 이집트에 갔다 왔다. 잠비아, 짐바브웨, 그리고 남아프리카를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안타르티카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럼 아시아에 제가 가본 나라를 체크하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홍콩, 북한, 네팔, 미얀마, 말레이시아, 마카오, 레바논 입구까지, 팔레스틴, 필리핀, 싱가포르, 남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우와, 많이 갔죠. 터키, 타일랜드, 타이완, 비엔남, 시리아.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또 아시아 국가에서 가본 나라가 색칠이 됐어요. 와, 엄청 많은 나라들을 같이 다녔죠? 제가 가본 나라들을 세어보니까 거의 한 40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런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나라, 여러 군데를 다녔었네요. 사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우와, 내가 비행기를 완전 버스 타듯이 갈아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보살을 누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살짝 제 자랑하는 것 같아 재수없죠.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까닭이 있어요. 제가 여행을 다녀온 이력만 본다면 마치 엄청난 부잣집 딸이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능력자거나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니 사실 그렇게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아버지는 늘 백수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집에서 술 마시고 술에 취해 계셨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직 공장을 다니면서 일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불쌍한 사람, 아버지 하면 무능한 사람 이런 기억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을 잘 벌 때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또 가정을 등한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 제 마음속에 가정이라고 또 제 미래라고 했을 때는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죠.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왜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어요. 45세까지만 살자. 짧고 굵게 살다가
더 취해지기 전에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유서를 썼어요. 이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쓰다가 선생님한테 덜컥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중학생 시절을 보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왜 사시나요? 대뜸하고 물었죠.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상당히 당황해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저에게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의 내면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또 외부로부터 온 나를 변화시킨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첫 번째 내부로부터의 변화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신앙인은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학교까지 걸어서 매일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토요일 날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뜸 저보고 교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 짧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 그 시간에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또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잡혀간 곳이 바로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골방에 있는 아이 그리고 늘 혼자 있는 아이였는데 내 또래의 친구들, 언니들, 오빠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친절에 매료되어서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더 교회에 있는 것들이 좋아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겠다 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내가 힘들 때 이야기할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사람들이 좋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어딘가 의지할 상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마음은 강해졌고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힘이 하나 생긴다라는 것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를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행입니다. 방금 제가 여행에 대해서 장황하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행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이 말에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떠날 때는 대부분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이전과는 달라진 나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마음먹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리셋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저는 호련히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혼란스러운 매듭들을 한번 끊어주는 역할 그리고 잠시 동안의 멈춤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여행이랍니다. 근데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돈 많고 능력 있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돈 없는 사람 그리고 형편 안 되는 사람 능력 안 되는 사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돈이 없고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럭셔리하게 뭐 펜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굳이 플렉스하지 않아도 가볍게 그리고 가난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는 여행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여행은 돈이 없어도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배낭여행을 떠나는가 그리고 이 배낭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여행 별거 아니군 갈 수 있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제 강의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배낭여행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먼저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전통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언어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통하여서 너네 나라는 말로 안녕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니? 뭐 이렇게 물으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모험을 하고 또 그 모험을 통해서 그 도전을 극복해 가면서 나의 새로운 능력이나 어떤 결점을 발견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해외 봉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난 정말 돈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청소년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어렵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 누구랑 여행을 갈까요?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는 나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 떠나게 되면 두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혼자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혼자 가서 그곳에서 숙소를 가면 또 다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언제 여행을 가면 좋을까요? 정답입니다. 여행은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근데 여행을 떠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돈, 그 다음 시간,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가 딱 맞춰질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떠날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세 가지가 항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부족할 때 떠나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난다면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은가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비용이겠죠, 물론. 근데
내가 어디가 가고 싶은가라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곳에 관한 정보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저는 어딘가 여행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비행기 가격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여러 개의 비행기 가격을 비교하여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럼 일본을 가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항공권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도 해주기도 하고요. 며칠 날 떠나면 가장 저렴한 것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장 저렴하게 나올 때 그 티켓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잘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행을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일상과 동일하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여행에서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권이 해결이 됐다면 그 다음은 어디에서 잘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물론 플렉스 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호텔에서 잘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렴하게 가야 되니까 백패커스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백패커스는 뭐냐면요. 배낭여행자들이 모이는 숙소예요. 그래서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숙소를 쉐어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하룻밤을 묵을 수가 있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냥 2달러, 3달러, 뭐 한 3, 4천 원에 잘 수 있는 곳도 충분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타고 다니까 어떤 대중교통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맛집을 검색해보면 되고 무엇을 먹지? 그리고 이 동네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인터넷으로 그 지역에 대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곳을 소개시켜드리려면 여행 사이트를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 가는 곳은 뿌리띠의 여행 플랜이 떠나볼까라는 것인데요. 바로 유럽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뿌리띠의 떠나볼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유럽 여행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담고 있어요. 자, 이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좀 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여행을 가려고 결심을 한다면 첫 번째,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권을 검색하라. 두 번째, 호텔스 컴바인 같은 곳에서 어디에 머물 건가 숙소를 검색하라. 그리고 카페를 통하여서 내가 어디를 가면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볼까라는 것을 검색하라.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 정보 책자를 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지역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나중에 여러분이 호련히 가방을 메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조금이라도 생겼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이라서 큰 개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코스를 짜고 어디로 갈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유럽에서는 어디를 가고 아프리카에서는 어디를 가고 이곳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나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을 마치면서 한 가지 책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글을 쓴 피터 백셀의 책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한 늙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더 이상 한마디도 말하려 하지 않고 아주 지친 얼굴을 한 너무나 지쳐서 웃지도 못하고 또 화를 내기에도 너무나 지쳐버린 그런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어느 조그만 도시의 끝모퉁이 혹은 내거리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에 관한 묘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색 모자, 회색 바지, 회색 잠바를 걸치고 있었으며 겨울에는 길다란 회색의 망토까지 걸치고 다녔다. 그는 또 살갗이 메마르고
쪼글쪼글하게 주름진 가느다란 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얀 셔츠의 깃은 그에게 도무지 너무나 커 보였다. 그의 방은 맨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는 결혼하였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이전에는 어딘가 다른 도시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에게는 어린아이에 있던 때가 있었을 테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처럼 교육되던 그러한 시대였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가능하시죠?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포기한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이 찌들 대로 찌들어서 지친 모습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루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 날은 해가 맑게 뜬 날이었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도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분이 좋아서 내가 뭔가 변화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난 모든 걸 변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씩씩하게 걸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서 자기 방의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했던 대로 방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였어요. 침대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시계 소리. 자신이 살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던 희망이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쁨은 슬픔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었고 그 사람은 오히려 분노가 일으켰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봤는데 자신의 모습은 개슴츠레하면서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된다고 그 사람 소리쳤어요. 변하고 싶지만 변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환경에 절망을 하면서 그 사람은 다시 체념하는 길을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의 문제가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이 했던 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왜 똑같이 말을 하지? 그래서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나는 침대라고 왜 불러야 되지? 똑같은 의자, 똑같은 침대, 똑같은 그림인데 나는 좀 다르게 부를래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침대를 그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물에게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죠. 그러면 의자를 뭐라고 부르지? 의자는 자명종이라고 불러야겠다. 침대는 그림이라고 불러야겠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의 이름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바꾸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은 엄청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기쁘게 막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단어를 써서 그것을 익히는 일들을 하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러한 상황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점점 더 고독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안에서 나 스스로만 관점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나에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처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너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너의 상황을 살피고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고 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여행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행을 떠나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행을 떠나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과 동행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내 삶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일생이 너무 외롭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해석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더 소외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민, 내 일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고민,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때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의 처지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